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4K 영화 한 편을 단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안경처럼 생긴 기기 하나를 쓰는 것만으로도 눈앞에 완벽한 3D 가상세계가 펼쳐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마치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요? 황당한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삼성전자와 KT, 그리고 미국의 계측장비 기업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가 함께 6G 통신의 핵심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 기술은 세대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건 5G, 즉 5세대 이동통신이죠. 그렇다면 6G는 말 그대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전문가들은 6G가 2030년 전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의 5G가 스마트 공장이나 자율주행차의 기초가 되었다면 6G는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고 XR이라고 부르는 확장현실,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일상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게 만들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6G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파수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무선 통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전파에는 종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단위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단위는 헤르츠, 영어로 HZ라고 쓰는데 숫자가 클수록 고주파, 작을수록 저주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로와 비슷합니다. 저주파는 넓은 국도 같아서 멀리까지 잘 뻗어나가지만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제한됩니다. 반면 고주파는 왕복 수십 차선짜리 고속도로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하는 거리가 짧고 건물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에 쉽게 막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용 5G가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3.5GHz 대역입니다. 기가헤르츠, 즉 기가헤르츠는 헤르츠의 10억을 곱한 단위입니다. 3.5GHz는 속도와 커버리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은 대역으로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5G가 대부분 이 대역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G는 왜 7GHz 대역을 주목하는 걸까요? 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전 세계 162개국이 모인 세계전파통신회의, 줄여서 WRC23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3,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전 세계 전파 분야 최고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무선통신의 교통법규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의에서 7.12 5GHz부터 8.4GHz까지의 대역이 6G 핵심 후보 주파수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우리나라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대역을 강력하게 밀었고 제안했던 4개 후보 대역 중 3개가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7GHz 대역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지금 5G가 쓰는 3.5GHz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 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폭이 넓다는 건 도로가 더 넓다는 것, 즉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7GHz 대역에는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주파수가 5G보다 높기 때문에 전파가 멀리 가지 못하고 건물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에 쉽게 막힌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실험실에서는 빠르게 나와도 실제 도시 환경에서는 속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극복하고도 7GHz 대역에서 충분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내놓은 답이 바로 엑스미모, EXtreme MIMO 기술입니다. MIMO는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의 약자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쓰는 기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와이파이 공유기에도 안테나가 두세 개 달려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것과 원리는 같지만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기지국 하나에 무려 256개의 디지털 포트, 즉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안테나 채널을 집어넣었습니다. 현재 5G 기지국의 4배에 달하는 집적도입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파의 파장이 짧아지는데 이 짧은 파장 덕분에
같은 크기의 장비 안에 훨씬 더 많은 안테나를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7GHz의 약점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안테나를 우겨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무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야외였습니다. 그냥 실험실 안이 아니라 실제 도시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된 통신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56개 디지털 포트가 탑재된 6G 기지국 시제품을 설치했고, KT는 실제 운용 환경에 가까운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아직 시중에 없는 6G용 시험 단말기, 즉 실험용 스마트폰 역할을 하는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역할을 분담해서 기지국에서 단말기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핵심은 8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트림이란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를 동시에 쏜다는 건 8차선 도로로 동시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최대 3GBps, 기가비트/세컨드라는 다운로드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3GBps가 얼마나 빠른 건지 실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비교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쓰는 상용 5G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보통 500Mbps에서 1GBps 수준입니다. 이번에 달성한 3GBps는 그 2배에서 최대 6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량이 큰 4K 영화 한 편이 약 15GB 정도라고 하면 3GBps 속도로는 이론상 4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록한 3GBps는 단순히 이론상의 최대치가 아니라 실제 야외 환경에서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를 오가며 측정한 실측값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것을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라고 밝혔으며, 이 분야에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수준의 결과를 야외에서 달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는 AI, 즉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챗 GPT를 쓰거나 AI로 그림을 만들거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번역을 하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됐죠. 그런데 AI가 더 발전할수록 기기들 사이에서 주고받아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XR 확장현실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XR 기기는 눈이 인식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5G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완전 몰입형 XR 환경을 구현하려면 아주 낮은 지연 시간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전송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소한 3GBps 이상의 안정적인 속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검증이 그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 연구소장이 7GHz 대역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용량 확보를 통해 초고속 몰입형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반 기술을 마련했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업에 참여한 세 회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256개 디지털 포트를 탑재한 6G 기지국 시제품을 직접 개발했고, 엑스미모 기술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통신연구센터장 정진국 부사장은 6G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네트워크 기술 확보를 지속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실제 통신 환경에 가까운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통신 네트워크 운용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실험실 안이 아니라 실제 야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KT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아직 시판되지 않은 6G 시험용 단말기를 제공하며 실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키사이트의 카일라시 나라야난 통신솔루션 사업부 사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와 상용화 사이의 간극을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회사가 각자의 강점을 정확히 맞춰 협업한 결과가 이번 3GBps 달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성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글로벌 6G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입니다. 6G 기술 주도권 다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모두 6G를 국가 전략 기술로 삼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화웨이를 앞세워 6G 특허 수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미국은 퀄컴과 인텔 등 대형 기업들이 표준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6G 상용화 일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KT 키사이트의 공동 실증은 그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 WRC27에서 6G 신규 주파수가 최종 확정되면 이후 상용화 경쟁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달성한 3GBps는 하나의 단말기와 하나의 기지국 사이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용 통신 환경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하나의 기지국에 접속하고 건물 숲을 지나며 이동하고 다양한 전파 간섭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이 복잡한 현실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속도를 유지하려면 아직 많은 기술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256개의 안테나 포트를 탑재한 기지국을 전국에 촘촘히 깔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칩 설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배터리 효율, 단말기 보급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증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나가는 작업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KT,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세 회사가 힘을 합쳐 6G의 핵심 후보 주파수인 7GHz 대역에서 256개의 디지털 포트를 탑재한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엑스미모 기술을 활용해 최대 3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야외 환경에서 달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5G 대비 약 2배,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입니다. 단순히 속도 기록을 깬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AI와 XR 시대에 필요한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6G 경쟁에서 한국이 선두그룹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 성과입니다. 6G 상용화는 아직 몇 년이 더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반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한 줄은 이것입니다. 6G는 먼 미래가 아니다. 한국이 지금 그 판을 짜고 있다. AI 시대의 통신 인프라를 누가 먼저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디지털 산업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가 바로 그 첫 번째 확실한 발자국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6G, AI 반도체, 미래통신기술 관련 소식을 앞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